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뭐가 문제냐면은 박근혜 정부 탄핵됐을 때도 황교안 시절에 소위 그 모피아 사단이 전세에 대해서 100% 보증 늘려주고 하면서 전세 보증을 키워주는 거를 몰래 소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에서 전세대출 보증이 올라간 상태로 맞았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또 똑같이 모피아 세력들이 지분형 모기지 자기네들이 꽁냥꽁냥 쌈 싸먹어서 밀실로 상품을 만들면서 6월에 내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랑 간담회를 했죠. 유튜버 4명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영상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기를 좀 전달하려고 하고요. 사실 후기라는 게 제 후기도 있지만은 보신 분들의 후기도 있으니까 같이 또 재미있는 댓글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 유튜버 4명, 유튜버는 전인구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대호 대표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호석 대표, 이렇게 4명이 했고요. 그리고 막상 실제로 보니까 살짝 긴장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거의 뭐 젠슨 황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댓글은 오마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 TV, 그 다음에 제 채널에 소위 말해서 좋아요 따봉이 제일 많은 거, 그런 걸 몇 개 읽어보면은 세금으로 대출해줘서 집값 오르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레버리지 땡겨주고 손실 정부가 떠안아주는 정책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전세대출이랑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건데, 이게 750개 댓글이고요. 좋아요가. 세금으로 대출 지원해주는 것부터 끊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개.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보면은. 전세대출 정부 보증만 안 해주면은 많은 부분이 정상화된다. 이게 오마이 쪽 채널에서는 전세대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자기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합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태도는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투자할 곳 없어서 라는 말도 개인적으로 공감 가는 말이네요. 댓글이 많습니다. 300개 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완전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뭘 좀 들으려고 하는 거, 전문가 간담회를 한다는 거가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직접 만나보니까 뭐 어때, 뭐 대통령이 될 상으로 보여.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사주팔자 관상보는 인간이야? 제 주변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뭐 관상보는 인간이냐? 뭐 소위 뭐 아우라가 있냐, 이런 질문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종전에 있는 그런 여러 대통령들은 자기 컨셉이 명확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현재 뭘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지금 이재명 후보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 통해서도 그분들도 여러 채널 나가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 하는 얘기는 결국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게 굉장히 뭔가 여의도 스타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그 다음에 이거 청년만 돈 없는 거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 애 있는 사람만 특혜처럼 주는 그런 청약 고쳐야 된다. 그거 좀 달리 생각을, 중장년층도 돈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도 440명이 좋아요 눌렀고 어마어마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인프라가 괜찮으면 부동산 문제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제안, 이게 제가 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국가균형발전이란 정책을 노통이 시작을 했고, 이명박근혜가 반토막 유명무실화 시켰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 걸린다. 그런데 한국인들 성질이 좀 급하냐, 5년 안에 이걸 다 해결해 달라고 방법은 있다. 이재명이 연임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앞으로 20년도 집권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 짝짝 생각만 해도 정답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최상욱님이 제일 궁금한 거 물어봐 주셔서 좋았어요. 근데 이재명님은 지분형 모기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분형 모기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였죠. 지분 공유형 모기지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분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알고 계셨고, 저가 일정액 이하의 그 지분 적립형은 업데이트했는데, 이건 어쨌든 공약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온통 지분형 모기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업데이트 시켜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만 집 없냐, 부자 부모, 부자 청년도 많고 집 투기 안 한 4050, 60, 70대 무주택자 다 집 못 사고 있다. 제대로 세대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도 집 없지만 무주택 세대는 800만이 넘고 세대 무관 집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세대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지적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비판이랑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비판, 분노에 비하여 질문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저한테 한 거겠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의식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160개 달렸고요. 오늘 질문에 나왔던 내란 정부의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위험성을 후보님이 살펴보시게 도와주세요. 이건 이재명 TV 댓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6월부터 정책 실행하려는 내란 정부 인간들 막아야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18일 TV 토론이 있는데 아마 뭐 이준석 후보나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지분형 모기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뭐가 문제냐면은 박근혜 정부 탄핵됐을 때도 황교안 시절에 소위 그 모피아 사단이 전세에 대해서 100% 보증 늘려주고 하면서 전세 보증을 키워주는 거를 몰래 소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에서 전세 대출 보증이 올라간 상태로 맞았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또 똑같이 모피아 세력들이 지분형 모기지 자기네들이 꽁냥꽁냥 쌈 싸먹어서 밀실로 상품을 만들면서 6월에 내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소위 관료 카르텔이 소위 사법부하고 금융부에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탄핵 정국에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해 오다가 2016년이랑 달라진 거는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와 인터넷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이 익숙해지면서 그런 정보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된 거. 그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용조용히 막 넘어갔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유튜브가 그 전부터 있긴 했지만은 2020년 이후부터 완전히 보편화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지금이 그때랑 다른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TV는 뭐 윤 정부에서 6월 달에 시행하는 지분형 모기지 당장 멈추고 취소시켜야 합니다. 부동산가 폭등하고 투기가 성행하면 서민들은 더 죽어요. 윤 정부와 은행들의 꼼수 꼭 막아주세요 후보님. 이렇게 후보한테 하는 얘기가 많죠. 경제를 살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을 뭐 응원한다. 이런 지분형 모기지 꼭 막아주세요. 98개. 역시 어되면 꼭 선거에서 코스피 5천 만들어주세요. 예, 가자! 늦었지만 AI 재생에너지도 잘 챙겨주시고 지방경제 살려야 됩니다. 6월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분형 모기지론 반드시 막아주세요. 매불쇼 경제 부분 보고 왔어요. 매불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100개 넘고. 그러니까 이재명 TV 보면은 지분형 모기지 막아달라 이런 내용이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후보를 업데이트 시켜달라. 이런 댓글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토론회 때 지분형 모기지를 물어봤던 입장에서 그런 화두를 잘 던졌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분형 모기지 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좀 알렸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질문해 주셔서 더 좋았다 이런 내용인데 뭐 이재명 TV나 오마이나 보면은 결국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관심이 많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좀 많았고요. 후보가 사실 저희 그날도 게스트 4명인데 3명이 주식이고 1명이 부동산이니까 3대1 비중으로 기본적으로 주식에 좀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 얘기 많이 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이건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세금으로 대출 지원하는 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분형 모기지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알려야 된다. 이런 급한 마음이 댓글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레포트랑 우리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저쪽에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낸 보고서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결론은 제 보고서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우리 구독자가 국민들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수의 의견은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원인을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 도시 기능의 소실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 채널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출산과 관련해서 결국은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다. 일자리나 출산이 다 먹고 사는 문제이고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주택을 몇만 호 더 공급하고 하는 수준의 이슈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지속성을 다루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소위 피크아웃 그 시어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든 국힘 지지든 현재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보편적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그리고 단순히 주택시장을 부양이라든가 위축한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기능 회복하고 집중화 해소하고 또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레포트를 냈어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글 파일 작성을 해가지고 제 군대에서 정보병과여가지고 한글을 잘하거든요. 이제 역시 맞으면서 배웠더니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글을 다룰 수가 있네. 하여튼 거기 공무원들은 한글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냈고요. 어쨌든 우리 채널에 남긴 댓글들을 잘 취합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5월 12일주에 올라가는데 5월 12일에는 10대 과제가 발표가 되고 18일에는 공약 책자가 나오거든요. 각 당에서 후보가 5월 11일 기준으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각 정당의 각 후보의 그 공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각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서 이런 공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앞으로 3주 동안 부동산과 선거가 미치는 임팩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영향을 분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